어쩔 TV로 갈 수도 있음. 저는 더 짧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빼박 탑골이 됐다고요? 곤란한데. 오늘 공유할 내용은 GitHub 셀프 호스티드 러너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호스티드 러너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GitHub 액션을 쓰고 있는데 소스 코드는 GitHub의 프라이빗 레퍼지토리에 저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CI/CD 툴로 GitHub 액션을 연동해서 쓰고 있고 돈을 내고 있죠. GitHub이 제공하는 호스티드 러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과 똑같이 돈만 내면 된다. 사용하는 만큼. 이게 돈이 얼마나 드냐라고 봤을 때 사이트에 있는 요금표를 가져왔는데 퍼블릭 레파지토리의 경우에는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저희같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프라이빗 레파지토리고 프라이빗 레파지토리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만큼 무조건 돈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플랜이 이렇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초당으로 계산을 안 하고 분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미닛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돌리는 대부분의 잡들이 빨리 끝나면 9초, 30초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9초짜리여도 1분으로 잡히고 1초짜리여도 1분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9초 더하기 30초 더하기 20초 더하기 해서 1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잡들이 동시에 10개가 돌고 그게 하나씩 9초, 30초, 20초 하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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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라가더라. GitHub 액션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에 비용이 막 갑자기 엄청 리미테이션에 걸려버리고 또 리미테이션을 증가했더니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양상을 봤고 또 비용적인 게 부담이 없다. 만약에 돈은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일단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러너의 종류는 이와 같아요. 윈도우즈, 이런 최근 버전들과 뭐 우분투, 그리고 맥OS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키텍처 x64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케이스를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그라비톤, 암64 이런 CPU가 나오면서 이걸로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더 유연하게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OS와 아키텍처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셀프 호스티드 러너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셀프 호스티드 러너는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경우를 GitHub 호스티드 러너에 비해서 훨씬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자유죠, 이건. 앞에 보여드린 윈도우즈 특정 버전의 x64 여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뭐 GPU가 있는 노드라든지 AWS가 아니더라도 뭐 GCP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아니면 로컬 환경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은 GitHub 호스티드 러너보다는 싸다. 왜냐하면 초당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초당이 분당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셀프 호스티드 러너에 대한 비용은 아예 없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만 있어요. 저희 쪽에 뭐 별도로 쿠버네티스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올리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그것만 있다.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진행할 수가 없음. 그리고 또 Access to Private Network라고 썼는데 내부에 있는 DB 같은 경우나 다른 서비스와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 사실 GitHub에 있는 퍼블릭 호스티드 러너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도 접속이 가능한 어차피 저희 서비스 위에다가 띄우는 거니까 가능하다. 플러스로 커스텀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어떤 아키텍처들이 더 제공이 되는 건데 라고 제가 보여드리면 x64, 암64, 암32 다 제공이 되고 리눅스 버전들 엄청 많죠. 거의 필요한 건 다 제공되는 것 같아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7부터 7 이후에 8, 10, 뭐 서버도 거의 커버되고 맥은 10.13, 시에라 이상은 다 제공이 된다. 다 연동을 할 수 있다. 셀프 호스티드 러너로. 그래서 셀프 호스티드 러너를 구축을 해놨어요. 지금 결론은 구축이 됐다.
구축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표에 있는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랑 테라폼 AWS GitHub 러너랑 두 개가 있고, 여기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하냐 아니면 VM을 이용을 하냐이거든요. 사용자는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가 조금 더 많았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풀 피처드는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고, 단점은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 쿠버네티스가 없으면 안 돼. 근데 테라폼은 스가 있으면 돼.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근데 저희한테 단점이 아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EKS를. 이런 기능들을 어차피 다 커버리지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로 선택했습니다.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가 그래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데 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 저희 쿠버네티스죠. AWS 위에 올라가 있는 EKS, 거기에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를 설치해 놨습니다. 얘가 GitHub의 앱으로 코드브릭 콥이라는 오가니제이션 안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있는 앱 아이디, 앱 크리덴셜 이런 걸 통해서 통신을 해요. 액션스 컨트롤러가 이 오가니제이션의 API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인증이 성공을 하고 연결을 성공을 하면 HTTPS 롱 폴링으로 50초 동안 폴링을 합니다. 이벤트가 있나? 없으면은 말고, 다시 커넥션을 맺고, 있냐? 없어? 말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때는 없겠죠. 그러다가 PR을 만든다든지 혹은 PR이 머지된다든지 했을 때 이 도커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면은 이런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되겠죠. x86에서 뭐 실행해줘, ARM64에서 실행해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아키텍처 혹은 윈도우즈에서 실행해줘 같은 OS에 대한 정의가 돼 있다면은 이 액션스 컨트롤러가 보고서 이벤트가 여기 생성됐네? 근데 우리 러너가 있나? 할당할 수 있는 러너가 있나? ARM64면 여기 러너가 있어. 혹은 지금 사용 가능한 러너가 다 사용 중이라고 하면은 호라이즌탈 러너 오토 스케일러를 보고 이 오토 스케일링 룰에 따라서 이 러너를 오토 스케일링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민은 미니멈 사이즈가 1에서부터 맥스가 10이다. 그러면 러너가 최대 10개까지 늘어나고 제로부터도 할 수 있거든요. 제로부터 10개까지. 러너는 팟입니다. 이 네모가 노드고 동그라미인 팟. 그래서 호라이즌탈 러너 오토 스케일러가 러너 디플로이먼트를 또 참조를 하고 있고, 얘를 보고서 어떤 인스턴스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띄울지를 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토 스케일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스케일링이 일어나고 이 러너는 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통 GitHub 액션의 워크플로우를 야물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 야물을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텝을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띡 끝나면 종료되는, 그래서 러너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K님이 노드가 모자라면 더 띄워주냐고 했는데, 노드는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EKS의 오토스케일러가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EKS 오토스케일러가 팟을 할당하고 싶은데 이 디플로이먼트의 리플리커스가 뭐 몇 개로 늘어났고 스케줄링 가능한 노드가 없으면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EKS 쪽 노드 오토스케일러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스톨한 과정은 짧게 그냥 어떻게 했다라고만 가져왔는데, 헤엄 차트가 설트 매니저랑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에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것만 있거든요. 요 호라이즌탈 러너 오토 스케일러나 러너 디플로이는 없어요. 얘네 둘은 헤엄 차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니페스트 안에 액션스 러너 디플로이먼트라는 커스터마이즈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줬고,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러너를 띄울 건지, 어느 노드에 띄울 건지 설정들이 있다. 설정을 하고 나면은 GitHub 오가니제이션의 세팅즈에 들어가면 러너스가 보입니다. 원래 셀프 호스티드 러너를 안 띄우면은 GitHub 호스티드 러너만 보이거든요. 요건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Managed by GitHub 머신이고, 여기 밑에 있는 두 개가 코드브릭에서 EKS로 띄운 러너입니다. 옆에 보면은 셀프 호스티드라는 레이블이 달려있고 리눅스 그리고 x64 여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아이들 상태고, 노드 한 개 안 떠 있어도 되는데 통신이 없는 상태로 계속 오토 컨트롤러랑 얘랑
통신은 롱폴링을 하는데 한 달인가? 일정 인터벌 동안 아무 이벤트도 없잖아요. 그러면 깃허브이 얘는 좀 디플리케이티드인가 보다 하고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는 계속 PR을 만들고 액션이 생성되니까 디플리케이티드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면은, 여기에 할당을 안 해주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액션 중에 토크톡 매니페스트에 있는 워크플로우는 요 셀프 호스티드 러너에서 돌아가도록 바꿔놨어요. 이틀 전인가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러너 컨테이너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깃허브 러너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노드랑 뭐 몇 개 있어요. 커스터마이즈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뭐 설정해준다든지 안 해도 됐던 거를 셀프 호스티드 러너 컨테이너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옮기다 보니까 이 명령어도 없고 저 명령어도 없던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로 작업을 해줬는데 셋업 커스터마이즈 같은 액션들을 가지고 커맨드 설정해주는 걸 하면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러너 컨테이너 자체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깃허브 러너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섞어서.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거는 이거 도커 파일인데요. 맨 위에 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보면 액션스 러너라는 이미지죠. 이게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기본 러너 컨테이너 이미지고요. 저희가 거의 모든 잡에서 어떤 커맨드를 다 필요로 한다. 뭐 커스터마이즈라든지 아까 없었던 노드라든지 특정한 커맨드를 항상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미리 여기에 다 설치를 해놓고 빌드해서 그 이미지로 러너들을 그 이미지로 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마지막인데요. 워크플로우 야물 파일이죠. 여기 runs on 원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깃허브 호스티드 러너에는 그냥 우분투, 레이티스트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필드거든요. 여기를 셀프 호스티드로 바꿔주시고 윈도우즈 필요하시다고 하면 윈도우즈도 추가할 수 있겠지만 없을 거라 생각하고 리눅스 쓰고 여기 x64, ARM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지정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엄청 빨리 했는데 항상 두 개의 노드가 떠 있어야 된다는 게 노드? 노드는 어차피 얘는 원래 존재하던 노드잖아요. 전용 노드가 아니에요. 그림을 분리해서 그렸는데 전용 노드가 아닙니다. 원래 쓰고 있던 워커 노드에 편입돼서 같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64는 안 쓰고 있긴 했죠. 그라비톤. 네. 근데 앞으로 알렉스님이나 동규님이나 그라비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환영. 어차피 우리 써야 된다. 암64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같이 띄워놓는 이런 형식으로. 스케일 투 제로가 가능한데 시작을 할 때 이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벤트를 풀한 다음에 폴링해서 이벤트를 알았어. 암64 노드가 없어. 얘가 호라이즌탈 러너 오토 스케일러를 보고 만들어줘, 팟을. 근데 팟이 어사인될 노드가 없어. 스케줄드 상태로 계속 있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 노드 스케줄러가 만들어줘. 뛸 때까지 시간이 들어. 얘를 띄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로만 해도 오버헤드가 있다. 시작할 때까지. 누군가는 PR 올리고서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짜증나겠지. 린트 30초만 끝나는데 왜 이거 5분 동안 안 끝나죠? 에스더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셀프 호스티드 러너 고장났나요?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지금 노드가 스케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하나씩은 띄워놨거든요. 누군가 불평을 표할 수 있다. 느림에 대해. 아침 7시에 웜업이요? 웜업하고 계속 돌리고 있나요, 누가? 그렇습니다. 아직 토크톡 모노 레포에 있는 액션을 안 옮겼는데 일단 옮기는 게 좋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하나씩 옮겨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은 EKS 쪽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워크플로우의 셀프 호스티드 문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